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수학은 고리학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네. 선행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지금 3학년이어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3학년 걸 배우는 게 선행이 아니라 4학년 거, 5학년 거 배우는 거를 마치 공부를 잘하는 우둔생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아이들을 수포자로 몰고 있죠. 지금 3학년이면은 이 아이가 1학년, 2학년에 배운 기초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타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3학년께 이해가 되고 3학년 공부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아이가 3학년 공부를 통해서 4학년 공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각각의 개념의 고리가 차곡차곡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 다음 학년 거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자꾸 선행만 시키고 3학년이니까 1, 2학년 거는 다 안다. 예, 다 아는지 다 모르는지 확인도 안 한 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학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고리학문의 특성에 맞게끔 뭉치 수학왕은 1단계 1, 2학년 군에서부터 2단계 3, 4학년, 3단계 5, 6학년 이렇게 단계별 구조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뭉치 수학왕이 아니더라도 수학을 접근하실 때는 단계별로 차곡차곡 개념의 고리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도구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 수학이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차별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융합 수학 같은 경우에는 5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학은 수학의 개념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해결하는 수학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로 갖고 들어와야 수학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 이해가 일어나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나의 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발휘가 되고 수학을 내가 수학적 사고가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한다, 할 수 있다, 유용하다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아야 적극적으로 자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숫자와 기호를 갖고 노는 아이,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데 엄마가 막 하라고 등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1, 2, 3학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점점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수학에서 기초 개념을 전래명작 고전을 통해서 익혔다면 그것을 실생활로 갖고 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은 생활 스토리, 의식주와 수학을 결합시키는 융합수학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익힐 때 스토리텔링과 그 속의 수학적 개념을 익힐 때 이 개념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계속 매치를 시켜줬을 때 수학의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스토리텔링 수학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는데 계속 입시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이 그 의미가 계속 퇴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우리가 아까 미래 직업도 들여다봤지만 필요한 수학은 수학적 사고, 수학적 역량이 일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결합되는 융합수학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수학이 들어가 있는데 창의수학이 지금 좀 다른 수학 시리즈물에는 없는 새로운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의 수학들은 거의 전집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념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뭉치 수학왕이 출시된 지가 지금 1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버전의 수학인데 그러다 보니 이 인공지능 시대에 꼭 요구되는 하나의 파트 창의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창의 수학의 썰렁홈즈 시리즈를 들여다보면 이 썰렁홈즈 시리즈는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있는 한 권이 아니에요. 아주 짤막짤막한 에피소드 속에서 숫자와 기호 싸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갖게 하는, 입체적 생각을 갖게 하는, 말 그대로 수학적 사고를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퀴즈 풀듯이, 퍼즐 풀듯이 사고를 훈련하는 그러한 유형의 창의수학이에요. 그래서 셜록 홈즈가 이 창의수학의 대표적인 주인공인데, 여러분 홈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잖아요. 홈즈는 사건 현장에만 나타나죠. 사건 현장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추론 능력이 굉장히 강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셜록 홈즈는 수학적 사고, 굉장히 뛰어난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갖고 왔다. 셜록 홈즈와 함께 어떠한 짤막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숫자와 기호 대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자기 방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수학적 사고, 어떤 수학적 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수학적 사고를 개발시키는 훈련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뭉치 수학왕에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파트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뭉치 수학왕이 좀 변별력을 갖는, 제가 이제 오늘 수학왕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도 단순히 과거처럼 개념만 퉁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과 실용적인 융합과 창의까지 건드리는 다채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도구를 선택할 때도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제품을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화두에서 냈던 퀴즈죠. 네. 제가 이 퀴즈 왜 냈겠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로 퀴즈를 내드린 게 아니라 이게 한 가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는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있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적 사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자, 의사와 아들의 관계는 모자지간이죠. 근데 대부분의 요거 맞추신 분은 제가 이 뭉치 수학왕에서 제공하는 견본, 그러니까 본책을 좀 얇게 만든 샘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원하시면 발송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앞에서 퀴즈를 낸 거거든요.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쓰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이게 뭐예요? 자, 이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창의수학이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서 의사를 우리가 내추럴하게 일상적으로 남성이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죠? 의사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장된 사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 수학왕은 개념과 융합과 창의로 흘러가는데 보통 이제 수학 동화나 수학의 개념서를 사줬을 때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재미있는 이야기만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을 지식정보도서라고 하는데 지식정보도서는 즉 수학 동화는 수학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치만 스토리텔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동화나 수학의 개념서를 엄마가 사줬는데 걔는 수학 동화로 읽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창작 동화 읽듯이 읽어요. 그렇게 되면 수학 동화의 목적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학왕에서는 그 지점을 좀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개념사전이 3권이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5대 영역에 100개의 개념을 3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는 뭐냐? 전래명작 고전을 읽었지만 그 속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자 생선은 가시를 발라서 살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아이가 이해하고 그 개념과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이들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요. 보통은 이렇게 1, 2,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랬을 때 아까 이제 개념 수학 우리 아이는 4학년인데요, 3학년인데요, 2학년인데요, 1학년 거 다 아는데요, 3학년이니까 2학년 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학년하고 상관없이 1단계, 3학년이어도 1단계부터 2학년이어도 1학년 단계부터 점검하면서 아는 거는 깊어지고 놓쳤던 고리는 이어갈 수 있게끔 1단계를 충분히 숙성시키고 2단계로 그리고 2단계가 충분히 내면화되면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 책은 아무거나 먼저 읽기보다는 단계별, 이 책에 이제 단계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읽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읽기 요령이고요. 두 번째 읽기의 요령은 개념 수학을 읽을 때 개념만 계속 넣어주는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융합 수학과 병행해서 내가 배운 개념이 나의 의식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칭하면서 수학의 니즈를 아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만 들어가기보다는 융합과 연결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읽기 요령은요. 아이가 수학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그래서 수학을 선입견을 갖고 있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수학왕을 접근을 했다. 그러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전에 셜록 홈즈와 같은 재미난 에피소드로 숫자와 기호 싸움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먼저 접근하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달라져요. 수학의 재미가 흥미가 느껴지면 창의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오히려 먼저 접근하면서 수학에 대한 입맛을 바꾼 다음에 호기심이 생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접근하면 훨씬 아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효과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을 어느 정도 섭렵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원래 자기가 정리해야 되지만 아직 그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한 번씩 쭉 정리하면서 상황과 개념을 매칭시키는 훈련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 같은 제품, 같은 투자를 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10%,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또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읽었을 때 이 책에 대한 가치가 더 있다라고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수학 교육 또는 뭐 독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